강한 비바람이 목장을 덮친 그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피를 흘리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유명한 육상 선수 민지로 스캔들로 인해 가족에게 쫓겨난 상태였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안으로 끌어들이며 내 인생이 영원히 바뀔 줄 몰랐다. 목장 주인 지은은 평범한 삶을 살던 25살 여성이었다. 시골에서 홀로 목장을 운영하며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채 독립을 선택한 그녀였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자 지은은 창문을 닫고 불을 켜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 대신 문이 흔들렸다.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여자가 쓰러지듯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팔에 상처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도와주세요. 제발. 그녀가 속삭였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본능적으로 그녀를 부축해 안으로 데려왔다. 목장의 거실 소파에 앉히고 상처를 소독했다. 여자의 이름은 민지, 28살. 그녀는 최근 올림픽 후보로 떠오른 육상 선수였다. 뉴스에서 본 적 있었다. 하지만 왜 이런 곳에? 지은은 물었다. 민지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가족이 나를 버렸어요.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은 자신도 비슷한 비밀을 숨기고 살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지만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서 그걸 드러낼 수 없었다. 가족은 그녀를 결혼시키려 했고 지은은 도망치듯 목장을 사서 혼자 살았다. 그 밤 민지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팀 동료와 사랑에 빠졌지만 코치가 알게 되어 스캔들이 터졌다. 언론은 비도덕적 행위라 비난했고 가족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위협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그녀를 안아주며 여기 있어요. 안전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 여자를 숨겨주면 자신의 비밀도 드러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릴 테고 가족이 알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녀를 도와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자 민지는 일어나려 했지만 상처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다. 지은은 그녀를 돌보며 목장 일을 했다. 양을 먹이고 울타리를 고치며. 민지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당신은 강해 보이네요. 혼자서 이 모든 걸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강한 척하는 거예요. 사실 무서워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 대화가 시작이었다. 둘은 점점 가까워졌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부터 달리기를 사랑했지만 가족의 압력으로 선수가 되었다.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여자는 결혼하고 아이 낳아야 해요.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지은은 공감했다. 그녀도 아버지에게 여자가 혼자 산다고? 미쳤어. 라는 말을 들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지의 상처는 나아졌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지은도 그걸 원치 않았다. 밤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달리기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지은은 목장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 과정에서 미묘한 감정이 싹텄다. 손이 스치면 가슴이 뛰었고 눈빛이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지은은 주저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연인과의 이별이 트라우마였다. 그녀는 나를 버렸어요. 압력 때문에. 민지가 말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밀어붙였다. 어느 날 마을 사람이 목장에 왔다. 요즘 낯선 사람이 보인다던데. 그는 물었다. 지은은 당황하며 부정했다. 하지만 민지는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떠나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 여기 있어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둘의 입술이 스쳤다. 그것은 충동이었지만 강렬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은 곧 시련을 맞이할 터였다. 가족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민지의 가족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뉴스에 실종 신고가 나왔고 경찰이 마을을 돌았다.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만약 알면 나도 쫓겨날 거야의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민지를 보낼 수 없었다. 둘은 더 깊이 빠져들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 포옹하며. 그러나 사회의 눈은 피할 수 없었다. 마을 주민들이 수군거렸다. 지은이 여자랑 산대의 소문이 퍼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여자 쫓아내.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민지는 결정을 내렸다. 내가 나설게. 가족에게 돌아갈게. 하지만 지은은 막았다. 아니, 함께 싸우자. 그 말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둘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전이었다. 사회의 정상에 맞서는?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지은의 목장이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웃들이 거래를 끊었고 가족이 찾아왔다. 너 미쳤어. 동성애자라고 아버지가 소리쳤다. 지은은 처음으로 맞섰다. 네, 저는 그래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 대치 속에서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직면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돌아갈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지의 전화는 폭풍의 시작이었다. 가족은 그녀를 데리러 왔지만 지은의 목장에서 대치가 벌어졌다. 아버지는 이런 곳에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집으로 라고 소리쳤고 민지는 아니, 나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가족은 충격받았고 지은은 그 사이에 서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야 했다. 가족의 방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민지가 전화를 건 지 하루 만에 차가 목장으로 들어왔다. 민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가 내렸다. 그들은 화가 나 있었다. 민지야. 무슨 짓이야? 뉴스에 내 실종 소식이 나왔어.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다. 엄마, 아빠. 나 지은이를 사랑해.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뭐라고? 이 미친년아, 라고 외쳤다. 그는 민지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지은이 막아섰다. 그만하세요. 그녀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 순간부터 혼란이 시작되었다. 가족은 지은을 비난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 변태 같은 년, 오빠가 소리쳤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도 오랫동안 숨겨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족은 듣지 않았다. 그들은 민지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고 결국 경찰을 불렀다. 실종자를 찾았어요. 하지만 민지는 성인이었다. 그녀는 나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라고 말했다. 경찰이 오자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그들은 민지의 의사를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다. 지은의 목장은 고립되었다. 이웃들이 피했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았다. 동성애자 목장지라는 낙인이 찍혔다. 지은은 절망했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그녀는 밤마다 울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과거 연인과의 이별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압력이 있었어. 결국 그녀는 나를 떠났지, 민지가 말했다. 둘은 대화를 통해 힘을 얻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사회가 변할 거야, 이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엇이했다.
민지의 스포츠 경력이 위협받았다. 협회에서 도덕적 문제로 자격 정지를 논의했다. 달리기를 포기해야 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아니, 싸워. 내 꿈을 지켜 라고 격려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민지는 가족과 화해하려 했고, 지은은 그들은 이해 못해라고 반대했다. 어느 날 민지의 어머니가 혼자 왔다. 그녀는 울면서 민지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사회가, 내 미래가 라고 말했다. 민지는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엄마, 나 행복해. 지은이와 함께 어머니는 지은을 보며 너희 둘 다 고통받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지은의 마음에 새겨졌다. 정말 그럴까? 지은은 자신의 가족을 생각했다. 어머니가 다시 전화했다. 집으로 와, 아니면 상속 포기해. 지은은 엄마, 저는 제 삶을 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대가는 즉시 왔다. 가족이 목장 대출을 압박했다. 은행에서 통보가 왔다. 상환하세요. 지은은 절박했다. 민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내가 일자리를 구할게. 선수 복권해서 돈 벌어.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복권은 쉽지 않았다. 언론이 그녀를 쫓았고 레즈비언 선수라는 기사가 나왔다. 팬들은 분열되었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 비난했다. 스포츠에 어울리지 않아. 지은과 민지는 그 압력 속에서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밤에 산책하며 미래를 꿈꾸었다. 도시로 가자. 익명으로 살자. 하지만 그건 도피였다. 민지는 아니, 여기서 버티자. 변화의 시작이 되자 라고 말했다. 그 결의가 시련을 불렀다. 마을 청년들이 목장에 와서 돌을 던졌다. 나가,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공포에 떨었지만 민지가 그녀를 보호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함께야. 그 사건 후 둘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없어요 라고 했다. 사회의 편견이 드러났다. 지은은 내적 갈등에 빠졌다. 이 사랑이 가치가 있을까? 너무 많은 걸 잃었어.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는 후회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 하지만 무서워. 그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민지는 나도 무서워. 하지만 너 없이 못 살아 라고 고백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민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민지, 나 잘못했어. 돌아와 라고 말했다. 민지는 동요했다. 그녀는 나를 이해했어. 하지만 압력에 굴복했지. 지은은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너 아직 그녀를 사랑해? 그 질문이 둘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민지는 아니, 이제 너뿐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지은은 믿기 어려웠다. 그 반목은 더 큰 위기를 불렀다. 민지는 가족과 만나러 갔고 지은은 혼자 남아 고민했다. 이게 끝인가? 민지가 가족과 만난 후 돌아오지 않았다. 지은은 불안에 떨며 기다렸지만 전화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가족이 나를 감금했어. 그 말에 지은은 충격받았고 즉시 구출 작전을 세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와 마주해야 했다. 민지의 실종은 지은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목장에서 혼자 앉아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곧 결심했다. 구해야 해. 지은은 민지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차를 몰아 서울로 향했다. 도로는 비가 와서 미끄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급했다. 민지 없이 못 살아. 도착한 집은 고급 아파트였다. 문을 두드리자 민지의 어머니가 나왔다. 너 여기 왜 왔어? 민지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지은은 민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민지가 안에서 소리쳤다. 지은아. 지은은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민지는 방에 갇혀 있었다.
가족이 나를 치료한다고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화가 나서 가족을 대면했다. 이건 사랑이에요. 강제로 바꿀 수 없어요. 아버지는 넌 우리 가족을 망치려 해. 라고 외쳤다. 대치 끝에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나왔다. 나 따라갈게. 하지만 탈출은 쉽지 않았다. 가족이 경찰을 불렀고 납치라고 신고했다. 지은과 민지는 도망쳤지만 추격이 시작되었다. 차 안에서 민지는 미안해. 내가 이런 고통을 의라고 말했다.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가족을 버리는 게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엄마의 눈물이 잊히지 않아. 그들은 시골로 돌아갔지만 목장은 이미 파괴되어 있었다. 누군가 울타리를 부수고 양을 풀어놓았다. 이건 마을 사람들 짓이야, 지은이 말했다. 둘은 복구하며 미래를 논의했다. 외국으로 가자. 한국은 너무 보수적, 민지가 제안했다. 하지만 지은은 여기서 싸우자. 포기하면 변하지 않아. 그 의견 차이가 갈등을 키웠다. 민지는 내가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을 봐. 라고 소리쳤다. 그 반목 속에서 민지의 스포츠 협회가 연락했다. 자격 정지. 복귀 불가. 민지는 절망했다. 내 꿈이 끝났어. 지은은 위로했지만 민지는 너 때문에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 생각이 드러나자 싸움이 벌어졌다. 나 탓이야. 내가 선택한 거잖아. 지은이 울었다. 민지는 미안해. 스트레스 때문에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언론이 그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레즈비언 커플, 가족 반대속 도피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역겹다. 사회 문제야. 지은은 그걸 보며 무너졌다. 우리가 잘못된 걸까? 민지는 아니, 그들이 틀렸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둘 다 내적 투쟁을 했다. 지은은 어린 시절 교회에서 들은 동성애는 죄라는 말을 떠올렸다. 신이 용서할까? 그 딜레마 속에서 지은의 친구가 나타났다. 그녀는 유일한 지지자였다. 너희 사랑은 아름다워. 싸워. 그 말에 힘을 얻었지만 곧 배신이 왔다. 친구가 언론에 이야기를 팔았다. 돈 때문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믿었던 사람이 민지는 이제 누구도 믿지 마 라고 말했다. 그 배신 후 둘은 더 강해졌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지지 모임을 찾았다. LGBT 커뮤니티,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 그게 깨달음이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민지의 가족이 소송을 걸었다. 정신적 피해. 지은은 변호사를 구했다. 이길 수 있을까? 법정 싸움은 고통스러웠다. 증언 중 민지는 가족을 비난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아팠어.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 장면은 민지를 흔들었다. 정말 그럴까?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가족을 버리는 게 옳아?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이 화해를 제안했다.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해. 민지는 고민했다. 지은아, 나 어떻게 할까? 지은은 내 마음 따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나를 버릴까? 그 결정의 순간 민지는 가족을 거부했다. 나 지은이와 살겠어. 그 말에 가족은 포기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민지는 모든 걸 잃었다. 경력, 가족, 친구. 이게 용기인가? 그녀는 물었다. 지은은 등, 그리고 사랑이야. 승소 후 지은과 민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사회의 반발이 거세졌다. 마을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고 목장을 포기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둘은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법정에서 이긴 건 기적이었다.
판사는 성인으로서의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승리는 달콤하지 않았다. 언론이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사회 도덕을 해친다 기사가 쏟아졌다. 지은은 목장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황폐했다. 이제 어떻게 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도시로 가자. 새로 시작하자. 이사 준비 중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너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마을 이미지가 나빠져. 그들은 소리쳤다. 돌이 날아왔고 민지는 지은을 보호하며 맞았다. 아파, 병원에서 민지는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며 미안해. 내 탓이야. 그 사건 후 둘은 서울로 이사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 민지는 카페에서 일했고 지은은 프리랜서로 그림을 그렸다. 예전 목장이 그리워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새로운 삶이야. 함께라면 하지만 적응은 힘들었다. 이웃들의 시선, 직장의 편견. 민지는 스포츠 복귀 꿈을 포기했어 라고 후회했다. 내적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은은 내 꿈을 위해 나를 떠나 라고 말했다. 민지는 아니, 너가 더 중요해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긴 아픔이 있었다. 밤마다 민지는 울었다. 가족이 보고 싶어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은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지원센터,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을 만났다. 우리도 그렇게 버텼어. 그 이야기들이 위로가 되었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일기에 썼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고통스럽다. 그래도 선택할 가치가 있어? 하지만 시련은 계속되었다. 민지의 과거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 나 아직 너 사랑해. 그녀는 제안했다. 함께 외국 가자. 민지는 동요했다. 지은은 그걸 알았다. 너 가고 싶어. 싸움이 벌어졌다. 너 나 믿지 않아. 민지가 소리쳤다. 지은은 배신당한 적 있어서 그 반목은 관계를 위태롭게 했다. 화해의 순간 민지는 너뿐이야 라고 말했다. 둘은 포옹하며 다시 결속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시험했다. 직장에서 지은이 해고되었다. 이미지 문제, 민지도 카페에서 쫓겨났다. 손님들이 불편해해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우리 이야기를 공유해요. 변화의 일부가 되자. 그 캠페인은 반향을 일으켰다. 지지자들이 모였고 미디어에서 긍정적 기사가 나왔다. 용감한 커플 하지만 반대도 거세졌다. 도덕 파괴자 온라인 테러가 시작되었다. 죽어라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이게 끝인가? 그 위기 속에서 민지는 결단을 내렸다. 스포츠 복귀할게. LGBT 선수로서 협회에 청원서를 냈다. 차별금지, 그 싸움은 뉴스가 되었다. 지은은 지지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가족이 다시 개입했다. 포기해. 아니면 위협이 왔다. 고조되는 드라마에서 민지의 복귀 시합이 열렸다. 관중들이 야유했다. 나가, 하지만 민지는 달렸다. 지은은 응원석에서 울었다. 힘내, 민지가 이겼다. 그 승리는 상징이었다. 변화의 시작, 언론이 칭찬했다. 용기 있는 선수. 하지만 그 뒤에 숨긴 피해가 있었다. 민지는 부상을 입었고 지은은 스트레스로 아팠다. 이게 대가야. 둘은 서로를 위로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 깨달음이 그들을 변화시켰다. 지은은 과거의 나를 용서해. 민지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 그 과정에서 친구를 사귀고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벽은 높았다. 언제쯤 받아들여질까?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지은과 민지는 안정을 찾았지만
최종 실현이 기다렸다. 가족의 최후 통첩과 사회의 판결이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결국 그들은 선택의 대가를 치렀고 깨달음을 얻었다. 민지의 승리 후 가족이 마지막으로 왔다. 이제 그만해. 정상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말했다. 민지는 이게 내 정상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그 옆에 서서 우리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가족은 망설이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왔다. 엄마가 이해하려 할게 그 말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안 돼 라고 떠났다. 그 분열은 민지를 아프게 했다. 가족을 잃었어. 지은은 새 가족을 만들자 라고 말했다.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 그 순간은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간 그들은 안정을 찾았다. 민지는 코치가 되었고 지은은 아티스트로 성공했다. 우리 이야기로 책을 써 지은이 제안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용기의 의미에 사람들이 공감했다. 나도 비슷해.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민지는 꿈에서 가족을 보았고 지은은 사회의 시선을 느꼈다. 이게 완전한 행복인가? 그 질문이 그들을 성장시켰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가치 있어? 최종 고조에서 민지의 아버지가 병이 났다. 와줘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지는 갔다. 병상에서 아버지는 미안해. 내가 행복하다면 그 화해는 눈물이었다. 지은도 함께했다. 감사해요. 가족이 천천히 받아들였다. 그 식성은 그들의 여정의 끝이었다. 우리는 이겼어.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동성애는 옳은가? 이 사랑이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아니면 개인적 희생으로 끝날까? 당신은 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는가?